오늘 주목되는 정치권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전직 3선 중진이자 현 당협위원장인 이해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을 하면서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통합 명분을 내세운 탕평 인사의 외양을 갖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해훈 후보자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적 재정 기조도 직격했던 터라서 인사권자나 발탁된 사람이나 여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오늘 오전 첫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이해훈입니다.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받으세요. 저기 오늘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내일 있을 게 없잖아요. 하나하나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획재정부가 분리되면서 나흘 뒤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현역 당협위원장인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해 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장관급인 이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에도 이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거친 이 보수 진영 출신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대통령실은 합리적 보수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통합과 실용 원칙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역시 경제에는 정파나 이념이 없다며 지속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와 자신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진영 갈등이 첨예한 우리 정치권 상황에서 화합과 그리고 포용의 의미가 있는 인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탕평 인사가 되려면요. 이 대통령은 이해훈 후보자가 그동안의 소신대로 대통령 뜻과 어긋나는 진언을 해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반대로 계엄이나 탄핵, 경제정책 기조 등에서 이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이 후보자는 내각 안에서도 적어도 정책에 관한 한 야당 같은 역할을 계속 할지 이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그동안 이해훈 후보자의 행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해훈 후보자는 지명될 때 국민의힘의 서울 중구 성동 을 당협위원장 신분이었습니다. 앞서 탄핵 전국 때는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의 이름을 올렸고요. 집회에서 여러 차례 불법 탄핵을 중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등 이른바 반탄 진영의 스피커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줄곧 이른바 이 내란 청산 기조를 강조해왔던 그런 상황이죠. 계엄 1년을 맞았던 이달 초에도 숨겨진 내란 행위를 찾아내야 한다. 군사 쿠데타 등 국가 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등 영원히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앞서 나온 이 대통령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 탄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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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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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그동안의 행태라든지 또 발언만 놓고 본다면 정말 극과 극의 두 사람이 한 지붕 밑에서 일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가 어떤 입장인지 전해진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해훈 후보자는 중앙일보 등 언론과 통화에서 과거 자신의 탄핵 반대 활동은 분위기에 휩쓸려 잠깐 따라간 거다.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던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탄핵 반대 활동에 대해 충분히 검증했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계엄이나 탄핵 관련 이견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재명 정부의 곳간을 책임져야 할 기획예산처 장관을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온 이 후보자가 맡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지적 여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권이든요, 예산은 집권자의 경제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자는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주파수가 맞아야 하는 게 바로 상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친 정통 경제학자입니다. 예산과 재정 운영에 대한 이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이 확장적인 재정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요, 앞서 이 기본소득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직격한 바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엔 이런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따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이야기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나온 이해훈 후보자 목소리와 또 오늘 출근길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선거 때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지요. 소득주도 성장이 많은 국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를 잔뜩 갖게 했다가 이게 완전히 의미 없다, 이건 실패다라는 것을 안겨주고 결론이 끝난 얘기잖아요. 다리를 만들게요. 네. 이 후보자가 기존의 신념을 바꿔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건지, 아니면 이제 내년 예산은 이미 끝났지만요, 내후년 예산에서부터라도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 또는 예상 편성 과정에서 확장과 절제 사이의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또는 이 후보자의 구체적 설명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때문에 여야 양쪽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그야말로 격앙 그 자체인데요. 어제 장관 후보자 발표 직후 휴일인데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자를 초고속 제명 조치했고요. 또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힘은 이 장관 인사 검증이 통상 한 달 전부터 시작되는데 이 후보자가 그동안 당에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았다는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최근까지 이 당에 자신의 지역구 관련 민원을 요청하고 또 오늘로 예정됐던 이 당원 연수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하 영상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